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번 굴종외교로 정권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교웅이 급기야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담화인지 대일본 국민 담화인지 모를 발언들을 쏟아냈지요. 그동안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로 걸어왔습니다. 양국 정부 간 대화가 단절되었고 한일 관계는 파국일보 직전에서 방치되어 왔습니다.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왔습니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한 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온 숙명의 이웃관계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 전후 전격적으로 화해하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입니다.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한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합니다. 케이오 대학에서 만난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서도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에 부푼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일 관계의 개선은 우선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 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되어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될 것입니다.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 기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2시간 반 전에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완벽한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 청년 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망언했습니다. 자, 대단하지요? 윤건영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금도 모르고 계십니다.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사실상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내놓았는데 구구절절 기가 찹니다. 첫째,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의 원인 제공자는 일본입니다. 수렁으로 밀어넣은 것이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일본입니까? 이조차도 부정하시겠습니까? 2018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 이후 문재인 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일본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의 제안을 번번이 거절한 것은 일본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것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고 정치 문제로 경제보복까지 자행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잘못까지 문재인 정부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부끄러움이 전임 정부 핑계를 대면 사라집니까? 제발 그만하십시오. 둘째, 과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독일과 프랑스가 과거를 넘어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다. 독일과 일본은 완전히 다릅니다. 독일은 과거사를 사과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부끄러운 자신들의 과거를 미래 세대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돈 줬으니 다 됐지 않느냐는 식입니다. 심지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문구를 다시 한번 읽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과를 하는 이들의 태도입니까?
가해자는 여전히 뻣뻣하게 고개 들고 있는데 왜 피해자인 우리만 다 덮어주자고 해야 합니까? 셋째, 한일 관계는 윈윈 관계가 되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는 결코 윈윈 관계가 아닙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였을 뿐입니다. 강제동원 해법이랍시고 대통령이 나서 구상권 청구도 없다고 약속을 하고 지소미아도 내주고 모든 것을 다 내주었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얻었습니까? 애초에 정치보복으로 출발한 수출규제 해제는 당연한 것일 뿐 우리가 얻은 것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하나 받고 하나 더를 외쳤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수산물 수출 재개, 위안부 합의 이행, 심지어 독도 문제까지 우리가 주머니 탈탈 털어내주니 일본은 신발도 양발도 다 벗으라는 식입니다. 그런데도 윈윈 관계가 맞습니까? 넷째, 반일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 외교의 기본을 지켜라는 것이 반일입니까? 최소한의 기본이라도 하자는 것이 어떻게 반일입니까? 정말 천박한 인식이고 비뚤어진 사고입니다. 그런 식이면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도 정치적 이득 때문이었습니까?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득이 됩니까?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달라는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굴욕적인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 퍼주기 외교, 굴욕 외교에 대한 국민적 문제 제기를 폄훼하지 않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 국민이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일본에게 아직도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당당하게 일본의 사과를 왜 요구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 대법원의 판결까지 행정부가 무시하면서 일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왜 윤석열 정부는 자신이 없습니까?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오마이뉴스에 출연한 김종대 교수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지금까지 일본이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쏠 때 어떻게 정보를 받아갔냐면 지소미아라는 게 있어가지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공짜로 주는 거야. 사실은 일본의 큰 특혜거든요. 이 정보 교류는 사후 정보 교류예요. 쏜 다음에 몇 시간 지나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분석된 데이터 중에 비밀은 다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는 거거든. 이런 사후 정보를 뭐하러 하냐? 그냥 실시간으로만 깔아서 그냥 보는 즉시 줘버리지. 동시에 봐라. 우리가 보는 거.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아니, 우리의 정보자산, 우리의 정보 취득한 것을 그냥 실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 기술 데이터가 다 노출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 레이더가 저렇게 잡는구나. 저런 대역폭에서 잡는구나. 이게 다 나와. 그 다음에 일본 자위대가 이제 그동안 알고 싶었던 건 이 발사가 어디서 된 거냐. 지금 일본이 반경 능력이라고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갖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유사시에 북한 어디를 때려야 되는지 그 표적을 찾는데 이 정보가 아주 기묘한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런 정보, 그런 시스템, 이걸 윤 대통령이 사실상 준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으니까 우리 정보를 갖고 일본이 이제 제1보를 날리게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얼빠진 언론이냐 하면은 이번 정상회담 할 때 지소미아 정상화 얘기를 하는데 지소미아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죠.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소미아 얘기가 아닌 거야. 이건 실시간 정보 공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익이 어떻게 북한 위협이 있을 때 한미일 공동 대응을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독자적 정보력이 한미일의 안보 협력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지분을 몽땅 다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니셔티브가 없어. 조건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국가 간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전복시켜버려. 결국은 우리가 일본의 조기 경보기 역할을 자처하면서 일본이 이제 글로벌 대국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안전보장 문서를 개정하면서 했던 건 뭐냐면 이제는 강대국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강대국 정치를 하는 나라가 주도를 하지 상식적으로 우리가 뭘 주도하겠어? 결국은 한국 안보의 자율성 또 우리 스스로의 국익에 대한 우리의 어떤 주체적인 자주적인 판단을 일본에 넘겨주는 이 지분 양보가 되는 거야.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김두일 작가도 이렇게 밝혔지요. 2018년 일제강점기 전범기업들의 강제징용공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여기에 발끈한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무역보복을 했다. 반도체 소부장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했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했다. 우리 정부는 WTO 제소와 지소미아를 중단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무역보복은 일본이 했지만 피해도 일본 기업이 입었다.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국산화에 성공했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일본이 무역 보복을 했어도 실적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들은 실적이 박살나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이후 매국노 정부가 들어섰다. 2022년 10월 우리 정부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끊는다고 발표했다. 2023년 3월 10월 윤석열은 방위를 앞두고 뜬금없이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발표한다. 특이한 것은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에 간 윤석열은 워낙 많은 경악스러운 짓을 했기에 상대적으로 묻혔지만 WTO 제소를 취하하고 일본과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힌다. 또 윤석열의 일본 방문 기간 중에 삼성은 일본 반도체 연구소를 통합 신설하고 인력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당연히 일본에 짓는 것이다. 오늘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지원 끊고 일본 소부장 기업을 국내 유치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일본 내 반도체 연구소까지 지원해가면서 말이다. 윤석열은 반도체 기술을 세계에 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파운더리 공장 짓는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된다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을 공산이 크고 또한 반도체 메인스트림에서 뒤처지고 있는 일본에게 열심히 기술 전수하고 기업 지원해주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매국노야,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무식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매국노 짓을 준비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다. 나라 그만 팔아먹고 이제 그만 내려오렴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중요한 뼈대인 안보와 경제를 완전히 일본화하려는 것입니까? 일본이 결코 얻지 못할 군사정보를 그대로 내주면서 결국 군사안보도 완벽히 일본 밑으로 들어가고 경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반도체 역시 일본 소부장을 키워 다시 일본 소부장으로 한국 기술을 통제하려는 그 시절로 그것도 한국 정부가 경정권이 도와준다니 그야말로 극강의 매국이자 극강의 친일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일본에 당당하라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인 독도와 후쿠시마 오염수 등의 문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는 해외 출장을 다녀오더니 비밀이라며 회사에 보고도 하지 않는 꼴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국 해외 나가서 놀다가 왔거나 아니면 그 회사의 산업 스파이가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밀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